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투명한 집단은 처음 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을 중심으로 분열이 되고 있긴 한데 그 배후 내지는 목적이 김민석 총리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다들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걸? 최근에 이 기사 올려드렸죠. 김용민 목사가 작성한 김어준, 박시영, 정청래 대표를 비난하는 게시글에 김민석 총리가 좋아요를 누르면서 파장이 커졌는데 일단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지방선거 중이잖아요. 저는 이걸 좀 구분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거 판도상 격전지와 여론상 분열 지역, 저는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선거 판도상 격전지는 말 그대로 대구, 부산 북부가 경남 이렇게 원래부터 민주당이 열세였는데 민주당 후보들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고요. 여론상 분열 지역은 평택을과 전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여론상 분열 지역은 또 나뉜다고 봅니다. 평택을은 개혁을 막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보고요. 전북은 차기 당권을 막기 위한 빌드업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뉜다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의라서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오늘은 이 중에 전북지사 선거판이 얼마나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짚을 건데 이게 앞에서 보여드렸던 김민석 총리의 좋아요 사태랑도 연결됩니다. 살짝 방대한데요. 이게 순서대로 보면 흐름을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최대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합리적으로 의심해오던 건 뭔가요? 표로 정리하면 이런 형태를 의심해왔죠. 진보 진영 스피커라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문조털레유를 운운하며 편가르기를 하네? 그런데 그 위를 보니까 민주당 내에선 이현주가 항상 분열의 중심에 있고 송영길도 합세하고 있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거지? 김민석 총리가 차기 당대표에 도전한다고 하던데 그러고 보니 밀양문자 소동 이후에 강북구가 김민석 총리한테 보내는 듯한 문자 내용 비슷한 걸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했네? 그럼 결국 이 사람들은 김민석 총리를 차기 당대표로 만들어주기 위해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구나.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하면 이런 흐름인 거죠. 이 흐름 중간에 이제 검찰개혁 문제라던가 1인 1표제 반대라던가 정청래 대표 제거 문건이라던가 이런 게 근거로 작용하면서 합리적 의심이 확신처럼 자리 잡은 거죠. 그런데 이게 지방선거 국면이 되니까 굉장히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낙연 때보다 심하다고 보는 게 이낙연은 그래도 정권 초기에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 출범했고요. 이낙연이 본격적으로 친문 진영 갈등을 일으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격하기 시작한 건 2020년쯤부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1년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도 차기 당대표에 도전한다는 말이 나오고 실제로 이제는 지방선거 직후 사의를 표명할 거라는 말도 나오고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외치면서 오늘 말씀드린 흐름이 사실이라면 정권 초기부터 차기 권력을 위한 빌드업에만 집중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게 이번 지방선거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제가 전북지사 선거를 계속해서 강조해드렸던 이유가 여기가 진짜 차기 권력을 위해 빌드업하는 지역이라고 보기 때문이고요. 이른바 친석계 쪽에선 전북지사 선거에서 김관영이 지는 걸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비상인 것도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지점인 겁니다. 이미 많이 보여드렸지만 김관영은 현금을 살포하다 걸려서 제명당했잖아요. 심지어 이원택 후보는 정청래 대표가 정략 공천을 한 것도 아니고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은 김관영을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단 말이죠. 이현주와 강북구는 물론이고 뉴 이재명 이용 세력 스피커들 그리고 최근엔 송영길이 대놓고 어떤 말을 했다? 김관영은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이다. 김관영 제명 과정이 전북 민심 분노를 불렀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당 당신들이 말하는 해당형이 아닌가요? 이래서 제가 지난번에 민주당 당규랑 경선 시행 세치까지 찾아보고 설명을 해드렸던 겁니다. 분명 이 사람들은 제명 과정을 가지고 정청래 대표를 공격할 거라서 그 과정이 당규와 세칙에 맞게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미리 설명해 드린 거죠. 그리고 이미 김관영 제명은 이현주와 강북구를 포함한 최고위원들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했었다는 것도 짚어드렸습니다. 이런 걸 보면 얘네들이 얼마나 손바닥 뒤집듯 말과 입장을 바꾸는지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냐? 물론 이원택 후보가 다행히 앞서는 여론조사가 가장 최근에 나오긴 했지만 현장 분위기를 굉장히 흐리고 있고요. 심지어 그냥 항의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폭력적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최근에 박준민 의원이 전북 유세 현장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영상으로 짧게 보겠습니다.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거기 몸싸움 하신 곳은 어디야? 그 영상 잠깐 들어보세요. 영상. 저기는 대구 아니야? 전남이에요. 뭐 저 사람 뭐야? 완주인데 왜 몸싸움을 벌였어? 저 사람 누구야 이름이?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이제 전북이 굉장히 좀 맞아요. 어렵잖아요. 네. 어려우면서 김관영 지사가 이제 무소속으로 나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유든 아니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무소속 분들이 좀 많이 강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이제 내려가서 유세한다고 예고가 돼 있으니까 무소속 분들이 앞에 와서 진을 치고 계속 방송을 막으려고? 들어가지고 안 돼서 제가 가서 10분만 좀
참아달라. 아니면 교대로 하자라 말씀을 드리러 갔는데 아예 그러면 말을 안 듣고. 의원을 그냥 싫어하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럴 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럴 리가. 저는 의원님은 좋아합니다만 사정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님 좋아하지만 예. 내가 지금 할당된 임무가 밀착되는 겁니다. 이거요. 저분은 그 무소속 후보라서 저분 말고 저분 옆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아니 하는데 그런데 밀고 그러면 안 되죠. 진짜 기괴하지 않나요? 경선으로 선출된 민주당 후보가 버젓이 있는데도 이런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이날만 이랬던 게 아닙니다. 정청래 대표도 전북 현장 유세를 했었잖아요. 이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도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무더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뽑아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승리를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원택! 물러나라! 정청래는 물러나라! 정청래는 물러나라! 약간 김용남 후보 개소식 때랑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죠? 이걸 왜 틀어드렸냐면 잘 안 알려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의 붙어먹은 스피커들을 보면 이원택 후보 선거운동원이 김관영 선거를 방해한다는 것만 부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길래 틀어봤고요. 그럼 왜 하필 전북에서 이러는 거냐? 이건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만약 이원택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때는 아마 후보 선출 과정과 김관영 제명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계속 공격할 겁니다. 이미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1인 1표제, 조국혁신당 합당 이 논란이 있을 때마다 항상 튀어나왔던 논리가 뭐다? 절차 문제였습니다. 송영길이 일종의 힌트를 준 거죠. 송영길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현직 도지사이자 지지율 1위 후보를 사건이 불거지자마자 충분한 소명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당원권 정지 수준을 넘어 즉각 제명한 것은 과도한 조치였다. 두 번째는 그럼 김관영이 당선되면 괜찮은 거냐? 이건 또 역으로 정청래 대표의 무능함으로 몰아갈 겁니다. 만약 김관영이 당선됐어요. 그럼 뻔하죠. 이거 봐라. 전북 도민들은 여전히 김관영을 지지하고 선택했다. 이게 바로 민심이다. 정청래는 그 민심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신청 후보를 계속해서 밀어줬다.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갈 게 뻔합니다. 어차피 누가 되든 욕먹는 거라면 현금 살포하다 걸린 사람보단 당원들이 경선에서 뽑아준 후보가 당연히 더 나은 거죠. 세 번째는 왜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을 하필 김관영이냐?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이원택 후보가 당선되는 것보단 김관영이 당선되는 게 정청래 대표를 공격하기 더 좋을 겁니다. 그럼 왜 하필 그 명분을 전북으로 잡은 거냐?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된다고 보는 겁니다.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볼까요? 전북 익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한병도 원내대표입니다. 최근에 연임이 확정되면서 누구를 원내 부대표로 임명했다? 검찰에게 보안 수사권을 남겨줘야 한다는 박균택을 재임명했죠. 그런데 하필 김민석 총리가 익산의 전셋집을 구한 것도 이상했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익산 명예 시민으로 임명됐다는 소식까지 있었죠. 그런데 또 이들의 공통점은 뭐다? 검사들에게 보안 수사권을 남겨줘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검사들에게 보안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당대표 말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민주당 원내 전체 분위기가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라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된 상태에서 이걸 보시면 확실히 뭔가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김용민 목사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용남을 주저앉히려는 김어준 박시영은 이제 그 더러운 입을 다물길 바란다. 민주진영에 기생하며 밥벌이를 이어가는 당신들의 삶을 한때는 가엽게 여기려 했지만 이제는 역겹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자신이 공천한 후보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도 이들과 어울리는 정청래 역시 명심하기 바란다. 이제 다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좋아요를 눌렀다? 김민석 총리입니다. 이번에도 흐름이 하나 잡히셨죠? 여기까지 정리되신 상태에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다시 들으면 더욱 확실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관련 발언 잠깐만 집중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누가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냐면 지금 언론은 조국에 불리한 보도는 옛날에 엄청나게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조국의 경쟁자에게 불리한 사건은 어떤 사실이 나와도 거의 보도 안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 그다음에 일부 뉴미디어, 정치 채널들, 일부 비평가들, 일부 정치인들, 민주당 안에 일부 정치 세력들, 여기가 제가 느끼기에는 네트워킹이 돼 있어요. 이미 경위는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짜 정보로 이걸 논박하는 방식으로 일제히 합니다. 예컨대 지금 정구영 선생님 이렇게 저 박광 선생님 얘기했는데 왜 안 갖다 썼어? 갖다 썼잖아 이런 식으로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그 노동부 장관은 뭔데? 노동부 장관 정의당이야. 옛날에. 지금은 당적을 모르겠지만. 정의당이고 정의당은 지난 대선 때 연합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다음에 배진교 비서관 그 사람은 정의당 하다가 민주노동당 정의당 하다가 민주당으로 왔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다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지금 걱정이 되어서 지금 그러니까. 박고영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 연합 걱정이 되는 거야 앞으로가. 앞으로 걱정돼요. 네, 건강한 걱정이 되어서 연합은- 이걸 비평을 하면 예. 그 비평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논의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이 비평 자체를 비평한 사람의 인격을 공격해서 깔아뭉개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전체가 대응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은 그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면 예. 느슨하든 아니면은 아주 제대로 꽉 네트워킹이 돼 있든 간에 예.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 지금은 뭐 제가 증거가 없어서 말은 안 하겠고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그 한 6개월 전부터 문조털 내외로 묶어가지고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계속 인신 공격을 문재인 대통령 비하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하, 조국 비난, 정청래 욕하고 이제 김어준 유시민 비방하고 이렇게 탁 묶어져 있어요. 이게 저는 무지무지하게 조직적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되어 왔다고 보고요. 네. 이게 그냥 그렇게 어떤 사람이 만든 사조직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별 문제 아닌데 네. 민주당 안에 상당한 세력과 이게 엮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의 미래가 지금 불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다면 무언가 어마어마한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부의 권력 다툼이라고. 권력 그러잖아요. 다툼을 보시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건데 그 자체는 그럼 이 방식이 이상해요. 얼마나 자연 이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제가 올해 초부터 이 구조도를 만들어서 보여드렸는지 이해가 확실히 되셨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주나 송영길은 물론이고 김민석 총리도 마찬가지로 괘씸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제가 최근에 자주 말씀드렸던 게 지방선거와 전당대회가 끝나면 2년 동안 선거가 없다는 거였잖아요. 이건 결국 무슨 소리냐면 2년 동안 정쟁화될 이슈가 딱히 없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성과를 만들면 그 성과를 가장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2년이나 주어졌다는 소리도 되는 겁니다. 사실 코스피가 8,800선을 넘은 것도 대단하지만 이거 말고도 알려져야 하는 성과가 수두룩하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정부 내에서 일만 충실히 잘해도 당원들이 때가 되면 알아서 믿어줄 거라는 건데 이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1년도 채 되기 전에 이러고들이 있고 이런 자들이 이런 걸 비판하고 경고하는 사람들한테 반명이라고 외치고 있으니 얼마나 괘씸하면서도 우습냐 이겁니다. 지금 뭐 강훈식 비서실장도 전당대회에 출마할 거라는 소문이 돌던데 강훈식 실장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인 겁니다. 놀랍게도 이런 비판을 누가 했었다? 이현주가 했었습니다. 정청래 대표 면전에 대고 왜 하필 지금 조국혁신당 합당을 공개 제안하냐면서 비판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김민석 총리한테 대입해도 딱 맞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정부 출범 1년도 안 된 시점에 조기 합당은 당내 차기 대권 논쟁을 조기 점화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입법과 정책에 집중하기보다 차기 정부의 구상에 대한 논쟁으로 날샐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만 제대로 보셨어도 왜 저들이 전북지사 선거판에 목숨을 걸고 그게 어떤 형식으로 김민석 총리와 연결된다고 의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무조건 투표를 해야 하는 건지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만약 김관영이 당선된다 해도 저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정청래 대표 지지율은 75%가 넘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뉴이재명 이용 세력들은 당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이럴 때 쓰는 말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상기 차원에서 니박 이현주 선생의 말씀을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 자주 보셔서 지루하실 수는 있는데요. 저는 이번 8월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 틀 겁니다. 제 얘기는 상대를 계속 분열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선거는요 구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 패싸움을 하려면 이게 이제 이걸 잘 갈라치기를 해갖고 구도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냐? 구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는 뭉치고 상대는 분열시킨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상대는 계속 분열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호남 얘기를 한 게 또 그게 무슨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진실을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뜯어서 갈라치기 해서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들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저쪽을 갈라치기 해서 최소화 만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